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90살이고 그 북적이는 공항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아 있다고 말이죠. 상상만 해도 벌써 막 진땀이 나는데요. 그렇죠.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 도우미 서비스를 불렀고 직원이 휠체어를 밀어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직원이 여러분을 완전히 엉뚱한 게이트에 덩그러니 내려놓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네, 주변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을 텐데요. 네, 주변에는 정말 아무도 없고 결국 비행기는 그대로 떠나버리죠.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 하나 때문에 무려 2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입고 끔찍한 공포를 겪게 되는 겁니다. 와, 그건 단순한 앱 오류나 시스템 버그 수준이 아니네요. 맞아요. 바로 인간이 인간을 돌보는 돌봄 네트워크에 금이 갔을 때 벌어지는 아찔한 현실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하거든요.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자로 발표된 케아 유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의 리포트를 살펴볼 건데요. 편집장님이 지난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쏟아진 시니어 트렌드를 아주 쫙 집약해 놓으셨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쭉 보니까 이게 단순히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기사 모음집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눈앞에 도시의 빽빽한 스카이라인하고 거대한 데이터 네트워크망이 교차하는 모습을 딱 띄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션은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이 늙어가는 세계에서 기후변화, 돌봄 노동, 그리고 AI 기술이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또 구원하고 있는지 그 실시간 생존 일지를 해독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건 지금 당장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입니다. 때이른 폭염 때문에 국내에서 벌써 독거노인 첫 사망 사건이 발생했더라고요. 아, 벌써요? 네네. 그래서 깜짝 놀란 금산군이나 밀양시 같은 지자체들이 즉각적으로 긴급 조치에 나섰고요. 경상북도에서는 12,0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에 들어갔습니다. 12,000명이요? 와, 규모가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어요. 폭염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관점을 바꾼다.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과거의 폭염이 그냥 땀 좀 흘리고 불쾌지수 올라가는 날씨 문제였다면 지금 홀로 계신 고령층에게 폭염은 집안에서 소리 없이 발생하는 국지적 재난이거든요. 아, 날씨가 아니라 재난이다. 여기도 정말 흥미로운 게 저도 기사들 보면서 임실군 사례가 딱 눈에 들어왔거든요. 아, 그 돌봄 종사자분 이야기죠? 네네. 지자체가 그냥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무더위 쉼터 열었으니 오세요 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분이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분을 발견하고 구조하셨잖아요.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서 폭염이라는 게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생명유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일종의 지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과연 정부가 일주일에 한두 번 안전점검 나가는 것만으로 이 기후재난을 막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물리적인 한계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그림이요? 젊은 사람들은 기온이 올라가면 땀을 배출하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잖아요. 근데 고령층, 특히 만성질환 앓고 계신 분들은 이 체온 조절 시스템의 스위치 자체가 아예 고장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신체적인 반응 자체가 다르구나. 네, 그래서 외부 온도가 조금만 급변해도 심혈관계나 뇌혈관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는 거죠. 임실군의 그 뇌출혈 구조 사례가 바로 그 증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 대응은 시니어 보호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독립축으로 완전히 격상되어야 합니다. 환경 문제가 곧 노인복지 문제랑 일치하는 거네요. 해외 상황도 보니까 엄청 심각하던데요? 맞습니다. 전 독일 보건장관이었던 라우타바우가 WHO, 즉 세계보건기구의 비상사태 선포를 막 촉구했어요. 비상사태까지요? 네, 화석연료 사용이랑 그로 인한 폭염 때문에 유럽에서만 매년 66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66만 명이면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전체가 매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영국에서는 생활비 위기 때문에 은퇴한 노부부가
마트 바닥 선반에 쪼그려 앉아서 최저가 상품을 찾아 헤매는 현실까지 보도됐거든요. 오, 밖에서는 폭염이 생명을 위협하고 마트에서는 물가가 생계를 위협하는 거네요. 환경적 위기랑 경제적 위기가 동시에 타격을 주는 건데 그럼 결국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어르신들을 지켜주는 건 아까 임실군 사례처럼 사람이잖아요. 네, 현장을 뛰는 분들이죠. 위험을 감지하고 문을 두드려주는 그 돌봄 노동자들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리포트의 두 번째 트렌드가 아주 뼈아픈 현실을 짚어줍니다. 이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인적 안전망이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 요양보호서 사건 말씀이시죠? 네, 80대 치매 노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해서 끝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한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사건이 리포트에 나오잖아요. 참담하죠. 진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근데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학대 사건 터지면 막 가해자 인성이나 도덕성을 비난하고 끝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면서요. 보통은 그렇죠. 개인의 일탈로 보니까요. 네네. 근데 같은 날 보도된 다른 뉴스들을 쭉 보면 성동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인권 지킴이를 위촉하고 강동구는 장기 요양 요원들한테 복지 포인트 주는 처우 개선 게임을 세웠고요. 심지어 횡성군수 후보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확대를 공약으로 걸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증거죠. 제 말이 그겁니다. 결국 이 학대다는 비극이 개인의 악이라기보다는 뭔가 불량품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고장난 컨베이어 벨트 구조 때문인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컨베이어 벨트 자체가 문제인 거 아닐까요? 아주 깊이 동의합니다. 요양시설이라는 공간 특유의 폐쇄성을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가족조차 매일 들여다볼 수 없는 극도의 밀실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보는 공간이죠. 네, 그 안에서 돌봄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저임금, 그리고 치매 환자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매일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 합니다. 감정 노동이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그 극도의 번아웃이 결국 수급자를 향한 물리적 폭력이나 방임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방어 기제가 공격성으로 터져 나오는 거군요. 그렇다고 그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왜 그런 비극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지는 이해가 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권 감시라는 채찍하고 처우 개선이라는 당근이 동시에 굴러가지 않으면 폐쇄된 시설의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영국의 그 공황, 휠체어 유기 사건도 딱 같은 맥락이에요. 도우미가 엉뚱한 데 놓고 가버린 그 사건요? 네, 돌봄 인력의 피로도하고 시스템의 허술함이 딱 만나니까 누군가의 안전과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국 정부 대응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사설 돌봄업체들이 막 과도하게 이윤 추구하는 걸 막으려고 이윤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돌봄을 그냥 민간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내버려 두면 서비스 질이 곤두박질 치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통제하겠다는 객관적인 움직임이죠. 자, 그럼 여기서 엄청난 딜레마가 생깁니다. 일할 사람은 부족하고 현장은 열악하고 돈만 줬는 민간에다 맡길 수도 없고요. 사면초가죠, 안정. 그러니까요.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새롭게 투입된 해결책이 바로 세 번째 트렌드, 기술입니다. AI 기반의 통합 돌봄망인데요. 어제 하루에만 전국 30개 이상 지자체에서 관련 소식이 막 쏟아졌대요. 속도가 진짜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춘천시를 한번 볼까요? 무려 17개 부서에서 각자 따로 놀던 49개의 돌봄 사업을 단일 창구로 통합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17개 부서를 하나로요? 네네. 인천도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랑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구축하고 있는 AI 기반 실시간 연계 인프라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행정협력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거대한 디지털 중추신경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 상황을 보니까 마치 옛날에 주소록 따로 달력 따로 놀던 폴더폰들을 하나로 묶어서 완벽하게 동기화된 스마트폰 생태계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같네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딱 그겁니다. 근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시스템이 AI로 똑똑해져서 클라우드에서 막 돌아간다고 쳐도 그걸 현장에서 직접 다루는 돌봄 노동자가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못 쓴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거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딱 나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기술 도입 초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불만이 그거거든요. 이거 뭐 기계 다루느라 일만 더 들었다. 그런데 어제 보도된 기사들의 공통된 키워드가 바로 칸막이 제거랑 현장 역량 강화였어요. 교육을 같이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AI 인프라의 진짜 목적은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 마찰을 줄이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집에 갔는데 벽지에 막 곰팡이가 쓸어 있어요. 예전 같으면 구청에 전화하고 서류 떼고 몇 주가 걸렸단 말이죠. 그 서류 작업하다가 정작 돌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AI 신경망이 깔리면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사진 한 장 딱 찍어 올리면 끝납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어르신 소득 수준 분석해서 담당 부서로 1초 만에 넘겨버리거든요. 와, 대박이네요. 네, 행정노동을 확 줄여서 진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눈맞춤이랑 대화에 집중하게 해주는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현장 인력이 디지털 기기를 두려워하면 안 되니까 기술 투자만큼이나 사람에 대한 디지털 활용 역량 교육 투자가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빛 좋은 개살구를 면할 수 있는 거죠. 아, 인간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이 뒤에서 조용히 활약하는 거네요. 그럼 이 AI랑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발전이 가장 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질병, 바로 치매 패러다임 변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초고령 사회의 가장 큰 화두죠. 이번 리포트 보니까요. 예전에는 치매라고 하면 철저히 격리된 요새, 그러니까 병원이라 시설에 딱 갇히는 느낌이었잖아요. 네, 완전 단절된 이미지였죠. 근데 이제는 마을 전체가 다 같이 참여하는 거대한 정원 가꾸기 프로젝트처럼 변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다양한 디테일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명지병원에서는 알츠하이머 신약인 레켐비 클리닉을 개소했고, 인하대 연구팀은 환자 얼굴 사진 한 장으로 미세한 근육 변화를 분석해서 AI로 치매 진단하는 기술을 선보였어요. 거기다 순창구는 직접 찾아가는 방문 검진을 하고, 군의구는 치매랑 시력 저하가 연관이 있다고 안과 진료를 연계하더라고요. 심지어 국가 지원으로 반려견 치매 치료제 개발까지 국책과제로 선정됐죠. 와, 개침이 약까지요. 질병이 완전 우리 일상 한가운데로 훅 들어왔네요. 루이소체 치매랑 배기오염 연관성이나 수면장애 상관관계 같은 일상적인 연구도 엄청 활발하고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과거에는 진단받고 입원시키고 관리하는 아주 선형적이고 병원 중심적인 구조였잖아요. 그렇죠. 걸리면 끝이라는 느낌. 네, 근데 이제는 일상에서 빨리 발견하고 현장에서 바로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순환적이고 일상적인 구조로 완전히 전환된 겁니다. 텃밭에서 모종 심는 원예 치유나 숲속의 산림 치유 같은 비의료적 접근도 엄청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치매가 걸린 뒤에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예방하고 발견해서 관리하는 생애 과제로 재정이 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경제적인 증거도 명확해요. 최근에 치매 보험들 보면 예전처럼 진단금 딱 주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주는데요? 장기 간병 서비스를 보장해주고 환자 자산이 함부로 안 넘어가게 신탁으로 묶어주는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포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 전환이 자본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된 거죠. 진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폭염이 방안의 재난이 되고 현장 돌봄 노동자들의 인권 딜레마가 터지고 그걸 메우려고 AI망이 깔리고 또 치매 치료가 완전히 새로운 일상으로 들어왔네요. 정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죠. 네, 이 수많은 자료들을 쭉 짚어보고 나니까 머리가 좀 띵한데 김영래 편집장님이 리포트 마지막에 남기신 인사말이 분위기를 딱 전환해 주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 참 좋았습니다. 내일이 2026년 5월 24일, 음력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토요일 아침에 편집장님이 고전 책은담의 한 구절을 들려주셨어요. 염자상 촌심결백. 네, 뜻이 참 깊죠. 당신의 생각한 자락이 자비롭고 따스하면 온화한 기운을 빚어내고 마음 한치가 맑고 깨끗하면 100대에 걸쳐 그 향기를 남길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이 철학적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부드럽고 차분하게 관통합니다. 우리가 AI 클라우드를 만들고 통합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지만 결국 이 차가운 시스템을 살아 숨쉬게 작동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은 사람을 향한 한 자락 자비롭고 따스한 나옴이거든요. 결국 인간의 온기네요. 맞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의 다정한 손길 하나가 기계의 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거죠. 오늘 논의한 폭염, 학대, AI망, 치매 치료, 이 모든 지식들이 그냥 뉴스 기사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훗날 우리 자신을 위한 생존 지식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죠? 만약 AI가 우리의 건강을 다 미리 예측해주고 지역사회 전체가 노년을 돌보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재편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퇴나
노후라는 단어 자체가 사전에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그 의미가 180도 축복으로 바뀌어버리지 않을까요? 어우, 정말 가슴 뛰는 도발적인 상상이네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주말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달력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주말 보내세요. 네, 편안하고 따스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